아이고 참 박주선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그 위원장님도 이거 저 나라를 걱정을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상정하기도 싫지만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 대표인데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호언장담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요.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석. 그 당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지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은 절대로 선거에 그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경험에서 저는 얻은 교훈입니다. 얻은 교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정권을 심판하느냐,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권에게 힘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선거 이슈가 될 텐데 네. 우리가 교육 목적상 학생들에게 요즘은 이제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회초리 정도로 해가지고 체벌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따끔한 교훈을 주고 반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학생의 자세를 가다듬고 역할을 하라는 이제 충고 내지는 가르침인데 그때 학생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게 아니라 몽둥이로 허리를 때려버리면 그건 완전히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은 뭐 대통령을 잘하라고 비판적인 차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처럼 과반수를 넘는 의석이 나오게 된다면 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가 없죠. 몽둥이로 오히려 학생이 매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와버린다. 네. 지금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정권이 잘했더라면은 정권이 교체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간 상황에서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원인으로서 그러나 핑계가 전 정권 때 잘못했다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지금 그걸 고치라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줬는데 그렇죠. 그 우리가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병을 진단했으면 고치는 것이지 의사가 병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고친다, 나는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빨리 지금 고치기는 고쳐야 할 텐데 개혁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 이후에도 이렇게 된다 한다면 윤석열 정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작은 역사의 기록일 거고 대한민국은 미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패의 결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심판하는 것도 좋지만 심판도 정도껏 심판을 해야지 회초리로 때릴 일을 갖다가 몽둥이로 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와버리면 교훈이 아니라 교화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그 학생을 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정상을 저는 보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을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년 선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일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했으면 임기 동안은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그 과실이 전부 다 국민에게 오고 국가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실패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다른 당이나 후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건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기 동안은 성공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 선거가 되면 더 좋은 후보를 찾아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게
지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현 대통령을 실패로 몰아넣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당 후보를 대통령 내세운다는 전략은 그건 주권자인 국민을 못 오가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뭐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200석이면 이제 뭡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법률안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결된 법률안도 거부권 다 행사를 거부권대로 해버리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석이면. 예, 그러면 재의결이 가능하고요. 예.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하고. 예. 국회의원 탄핵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불위 국회가 되는 무소불위가 예. 전지전능이 되는 건데 네, 예. 그거를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5개월 후에 200석을 먹어서. 아마 뭐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일에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광화문 일대가 또 촛불 들고 나온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도 벌어질 것이고 예. 또 탄핵한다고 야당 법석을 치고 이제 나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안보도 어렵게 되고 경제도 어렵게 되고 민생은 더더욱 핍박하게 200석을 지금 야당이 먹으면 200석을 안 먹더라도 안 먹더라도 이제 과반만 넘어서도 아,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생긴다. 거기다 하물며 200석까지 가버리면 200석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탄핵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국정의 혼란은 뭐 가히 상상하기가 무서울 정도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등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옥 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지들 현실적으로 맘대로니까. 법원에서도 또 정치화된 법원이 예.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의 정의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야죠. 예. 참,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의 참 고민도 클 텐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인유한 위원장 그분은 그래도 할 말을 하시고 소신과 강단이 있는 분이고 또 의사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 여러 가지 행태를 눈여겨 보아왔던 경륜을 좀 가지고 계신 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혁신의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정의당 국민의힘 당에서 인요한 위원장께서 제시한 모든 안을 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법을 고쳐야 될 문제도 있고 법을 고치려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네.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혁신위원장의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다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서 200석 하는데 어떻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대로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다면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국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을 혼란을 초래하고 전국이 극도의 마비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주인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내놓겠느냐. 그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앞에 놓고 부정선거를 아주 강하게 연단했어서 설파를 할 정도로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년 이대로 만약에 조사를 안 하고 밝히는 노력 없고 제도 보완도 안 하는데 부정선거를 저는 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들은 급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민주당을 과반 이상 압승을 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체절명 아닙니까? 선거 지면 이재명도 이제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글쎄요, 설마 하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 좀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당도 그렇게 조용하니 있고 검찰과 경찰은 뭘 하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요. 그 국힘당의 이뇨한 위원장이 3선 이상, 그 특히 영남권하고 지도부는 불출마하든지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 근데 거기에 잘 응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3선 이상은 불출마를 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보장이 돼 있고 법률로서 제한이 안 된 상태에서 3선 이상은 무조건 나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 같고요. 다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극심한 국정 혼란이 오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승리의 전략 차원에서 3선 이상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특히요. 있는 분들이 험지로 나가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은 당연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한마디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보태고 싶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념과 지역과 뭐 등등으로 환히 갈기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참 부정적인 유산이 영원한 갈등이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맹목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니면 누구도 당선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또 영남에서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동서 화합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지금 국힘의 뭐 단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동서화합. 동서화합 이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포럼, 이제 대구, 광주, 서울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공감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 수도권 전략 차원에서 험지를 수도권만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남도 역할할 수 있고 그 인지도도 있고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과감하니 국힘 후보로서 출마를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국민 통합, 동서 화합을 이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절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 인물들이 호남에 출마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호남 출신 인사들이 각 지역에 교차 출마를 좀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선거 결과가 여당 야당이 이제 근배가 되고 그러면 국민 통합도 빠르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러게요. 지역 갈등도 해소가 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남에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정현 전 의원이 재선을 했거든요. 순천 곡성에서 한 번 했잖아요. 두 번 당선됐어요.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인지도 있고 호남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영원한 갈등을 방치하고 남북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율 배반이다, 모순이다. 그래서 호남을 위해서 호남이 바꾸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내가 출마를 했다 해가지고 국힘에서 저런 분이 호남에 출마를 하구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출마를 하거나 하게 되면 많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선 위원장님도 저기 광주에 어디 지역구에 한번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정치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DJ도 저 정치 안 한다고 그러셨다가 다시 또 대통령 되셨듯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다시 또 광주에 한번
나가실 의향은 아직까지는 없으십니까? 뭐 정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꼭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요. 아직까지는 뭐 저 개인이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또 뭐 어느 당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지 아니 않고 그게 저는 국힘당에서 그저 영남 중진 뭐 수도권에 가라 뭐 그것도 좋은데 아니 그 저 뭐야 호남에도 박준선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 저 호남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나 이제 이쪽 그 영호남 그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뭐 하나갑 전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 전면에 쫙 배치해서 호남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바꾸겠다고 나가면 상당한 성과가 얻을 것 나는 같은데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네. 그런데 꼭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오히려 영남 출신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 어딜 그래서 도전한다. 특정인을 뭐 거명하기는 아니, 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의 상징성이 있는 영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네. 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호남의 지역 발전, 호남의 소외와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동서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양무호남 심의국가라는 말이 있듯이 호남이 좀 나서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파괴력도 있고 좀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성의 소리들이 상당히 호남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 박주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좀 그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그 뼈가 있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 국힘당 지도부 또 혁신위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늘 방송을 좀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참고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특히 영호남 통합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네, 드리면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 영호남 갈등이 영남 후보 박정희 후보, 호남 후보 김대중 후보 이렇게 격돌을 할 때부터 이게 도출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김대중 후보가 이제 대선에 패배를 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 동경에서 납치돼 가지고 평생 또 가택 연금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영남에서 지지하는 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도 받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호남 인사라고 저렇게 차별을 시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 사실 영남 분들은 아무 죄 없는데 당신네들이 지지하는 정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당신 밉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당사자인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고 특히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동을 걸었던 대통령 아니냐. 그런데 민주주의란 것이 뭐냐면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주인인 국민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면 그 여타의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생존할 수가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볼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서 생존권 보장에 앞장섰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생존권이 보장됐지만 또 국민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민주화를 또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생존권과 여타의 기본권을 만들어낸 두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공통점이 있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제는 두 대통령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정신을 결합을 시키자. 또 하나는 광주에는 5.18 정신이 있지만은 대구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이 되고는 2.28 그렇죠.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가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8 정신이나 5.18 정신이나 맥락과 가치가 다 똑같지 않느냐. 그 대구에서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합하는
더 큰 운동 정신으로 승화를 좀 시키면 동서합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에서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모든 사람들 다 용서를 하고 우리가 지역 통합이 되고 국민이 하나 돼야 된다는 목표로 용서와 화합을 실천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천하는 행동은 왜 우리가 계승을 못하는 거냐. 네. 그래서 진정한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는 호남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 가치와 행동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호남이라고 본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호남의 김대중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대한민국 동서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또 그리고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임진왜란 때 호남의 역할을 해가지고 왜군을 물릴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또 우리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이 무너졌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죠. 끝났죠. 없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양무 영남 시무국가라는 말도 말할 수가 그러네. 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역사적인 쾌거와 두 걸출한 정치 지도자의 정신을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대한민국 발전은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동서합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동서합을 가장 저해하는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당 외의 후보는 찍을 수가 없다 하는 정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호남에서 DJ 정신을 실천하고 영남에서 박정희 정신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이 동서화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박정희 정신을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양쪽에서. 그러네요. 영남에서도 DJ 정신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알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일에서 박주선 위원장님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큰 역할보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하도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안보 상황이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갈등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건 참 국력이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참 귀담아 들을 부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국힘당 꼭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